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도 하고 내 집 마련 하시니까 그거 관련해서 꼭 챙겨야 되는 연말정산 항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무주택이냐 1주택이냐.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월세세 공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월세를 내면은 일부 차감을 해서 받는 건데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돌려받습니다.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그래서 이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야 되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 8호 30평대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이어야 돼요. 세액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냐면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를 줍니다. 그리고 총급여 5,500에서 8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5%인데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 월세액의 15%니까 150만 원이겠죠. 무주택이신 분들은 내가 월세 낸 거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 월세 낸 거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왜 해줄까요? 내가 이걸 하면 월세 주고 있는 임대인의 과세 내용이 포착이 되겠죠.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에요. 월세를 내가 주고 있다. 반대로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월세가 과세가 됩니다. 1주택이신 분들도 고가주택이면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무주택이신 분들 중에 주택 청약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소득공제가 돼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소득공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한테 유리해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다른데 세액공제는 그냥 세금 자체 100만 원을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300만 원 내기로 했는데 세액공제 100이 있다. 그러면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소득공제는 뭐냐? 나의 어떤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 정확하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전에 자녀가 있으면 1인당 뭐 소득공제를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 해봅시다. 그럼 내가 자녀 한 명을 가지고 있으면 세액공제 20이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고. 그러면 나는 20만 원이 세이브가 돼요. 자녀 한 명 있으면. 근데 과거에는 이게 소득공제라 그랬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24% 구간, 연봉이 1억이면 35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연봉 5천만 원에서 소득공제 100을 빼니까 과표가 100만 원이 줄어드니까 세율 구간이 24만 원만큼 내가 혜택을 보겠죠. 근데 내가 똑같 자녀 한 명인데 연봉이 1억이라면은 35% 구간이니까 100만 원이 차감되면 35가 줄어들겠죠. 근데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세액 공제로 20, 20, 20 이렇게 했단 말이지. 연봉 5천도 20, 1억도 20.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세액공제는 저소득한테 유리해요? 고소득한테 유리해요? 저소득한테 유리하죠. 소득공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한테 유리해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네요. 주택청약료가. 그렇죠. 그래서 주택청약도 이게 소득공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유리한 거고, 그리고 내가 주택이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금하고 이자 내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일부 공제가 됩니다. 오히려 집을 내가 사면 그 집값이 올라가서 좋을 수도 있고, 뭐 집값이 많이 안 올라도 내가 실거주가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이 있다. 많이 들어오나요? 그래도 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효과 보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인적공제, 부양가족 누구로 할 거냐. 근데 그 부양가족이 또 소득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청약저축 넣는 거, 그리고 보험 넣는 거. 제가 제일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말에 연금저축 같은 거 하면 얼마까지 세액공제 된다고 해요. 그럼 세액공제니까 세액공제 100만 원이면은 그대로 내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만약에 중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몇 년 지났다 깨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토해내야 되죠. 원래 연금 자체가 나중에 받을 때 세금 내는 거고 처음에 불입할 때는 세금 안 내요. 그래서 뭐 엄청 그게 큰 혜택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좀 고소득이신 분들이 그 연금 하시는 게 좀 맞고,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거나 그러면은 딱 필요한 것만 해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원래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필요 경비를 다 이렇게 세무 대리인이라든지 본인들이 챙겨가지고 차감을 시켜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매번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고 계시는데 이걸 내가 매번 그런 거 하면은 사장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대신해 주거든요, 회사에서. 그럼 회사에서 할 때 개인별로 다 맞춤형으로 할까, 대충 할까? 일단 대충 평균으로 하겠죠. 연봉 3천이면 얼마, 5천이면 얼마.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세밀하게 조정해 줘야 되죠. 그걸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받는 어떤 혜택이 아니고 당연히 찾아야 되는 권리인 거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야. 바빠서 놓치고 그러면은 5년 지나기 전에 내가 경정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항목 그런 것들을 과다하게 집어넣었다. 대상이 아닌데. 무주택이 아니라 유주택인데 막 월세 세액공제를 넣어버렸다. 시스템상에는 갑자기 세금이 줄어요. 그러니까 와 좋다 했는데 요즘에 그런 거 잘 잡혀요. 근데 만약에 3년 4년 있다 잡히잖아요. 그럼 그동안 가산세가 붙습니다.
오히려 망해요. 적발된 사례가 많아요? 요즘에 많이 잡혀요. 특히 뭐가 제일 크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공제, 인적공제. 부모님을 넣었는데 부모님 봤더니 소득이 있어. 원래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막 넣어버려요 그냥. 그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걸립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도 내가 소득공제 되잖아요. 그거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돌려받으려고 막 2천만 원 써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신용카드는 거의 안 쓰고 체크카드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았던 거네요. 그래서 이걸 왜 나한테 돌려주는지 그 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13원의 보너스 이런 말 싫어해요. 보너스가 아니라 이건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권리예요, 권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내가 손해인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경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바라본 네. 세금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려주신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죠. 내가 근로소득세만 낼 때는 세상이 그냥 월급쟁이로서의 생활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밖으로 나와서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내보잖아요. 완전히 보이는 세상이 다릅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보시는 분들이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이제 본인 은퇴하고 나면 먼 훗날 자기만의 사업을 하셔야 될 건데, 그때 되면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내는 삶, 3월달 법인세 내는 삶은 완전 다르고요. 회사에 나오면 이런 펜 하나 사는 것도 다 돈이에요. 이런 종이 하나 사는 것도 다 돈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완전 다르고, 여러분들도 내가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종합소득세가 8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 우리는 그 중에 하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 거, 렌즈를. 나머지 8개가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다양한 줄 알아요? 이라든가 해외 주식으로 버신 분들은 다 양도세 22%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내본 사람과 내보지 않은 사람이 그 해외 주식에 대해서 말하는 건 얼마나 무게가 다르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월급 생활 한 13년 정도 했었고, 퇴사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완전히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제 닉네임 제네시스 창세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도 물론 월급 생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잘 조화 이루셔가지고 원하시는 바 이루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